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전세, 월세, 깔세를 살 수 있느냐? 집주인이 자기 집에 안 살고 집을 사놓고 다른 사람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집에 전세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제도상 복잡한 내용은 다 뒤로 미루고 제도상 집을 사서 남한테 전세 놓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쨌건 나라에서 집을 사서 남한테 전세 놓는 게 아주 나쁜 행위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를 놓을 사람이 없죠. 그건 전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가 제대로 버텨낼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느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전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집은 사기 싫은데 전세로는 살아야 되는데 전세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겪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뭐 밖에 나가요? 애들 학교 포기하고 직장 먼 거 포기하고 아파트 포기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특히 뭐 강남이나 아니면 일자리 근처나 학군이 좋은 곳은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예전에도 똑같았는데 아파트를 사게 돼 있어요. 사게 돼 있는데 세금 때문에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럼 그 물건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실수요장, 그러니까 실제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시장에 뚜렷한 증상이 뭐냐면 실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랑 일명 뭐 투자용이죠. 이미 전세가 끼어져 있어서 살 수는 있지만 내가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이랑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져요. 지금 시장을 나가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실제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비싸질 때가 언제냐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 집을 찾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집을 매수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인데 최근 들어 시작이 되었죠. 왜? 전셋집이 없고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죠? 자, 2021년, 2022년, 2020년 이후 전망이 어떻냐고요? 전 얘기 다 했어요. 왜냐면 그 나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정부 규제가 또 뭐가 나올지, 아니면 뭐 코로나가 어떻게 끝날지. 한국 사실 지금 경제 되게 안 좋거든요. 이미 뭐 사실은 부도가 났어야 될 기업들을 정부에서 연명시켜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풀고 있고 정부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이 550조입니다. 그 시장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살 집은 부족한데 아파트를 많이 원하는데 살 집은 부족한데 그걸 원래 전세로 떼었으면 되는데 전세로 지금 못 떼워서 매매로 옮겨 탈 수밖에 없는 시장의 초입이 지금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2021년, 2022년에 이게 쭉 펼쳐질 거예요. 왜? 2021년, 2022년에는 수도권의 새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지금에 비해서 부족해지거든요. 여러분 이것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 대고 뭐 오를 거다, 무조건 사라, 집값 폭등할 거다, 부자 된다, 안 가진 사람 양극화 된다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전 전망이니까 전망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롱부장입니다. 과거 제 영상을 다시 한번 튼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유튜버나 어떤 소위 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중에 피드백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그냥 내뱉으면 끝인 거죠. 4년, 5년 동안 내려간다고 소리치신 분들이 지금 뭐 미안한 기색이 아예 없고요. 틀리면 그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 바닥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의 목소리를 바꾸지 않고 있죠. 왜냐면 뭐 조회수나 인기도가 내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보면 본인들은 뭐 수요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실질적 생활과 연관된 부동산 컨텐츠인데 그게 과연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벌써 올린 지가 7개월 됐습니다. 작년 이제 10월 말에 만든 영상인데요. 한 7개월이 넘었죠. 7개월 전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앞으로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2020년 7월 이후로 전세가 변하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앞으로 전세를 구할 분들이 매매로 전환되면서 상당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뭐 2021년 2월부터 한 4월, 5월까지 비수기 아니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11월, 12월 그리고 2021년 초반까지 어마어마한 폭등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분도 계시지만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이메일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도 나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된 게 저는 좋습니다. 어차피 시중에 돈은 남아 넘치고 있기 때문에 제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게 저는 좋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말씀을 드렸고 굳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첨언을 할게요. 왜 올라갈지 내려갈지 얘기할 필요가 없냐? 올라가 봤자 세금이 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는 게 지금 어떤 형식이냐면 주택을 가진 사람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어가고 있고 180석 덕분에 그게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불만이 많다고 지금 그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세금은 지금 엄청나게 거치고 있어요. 아마 부동산 세금 이제 OECD 국가 1위 달성했을 겁니다. 기사 찾아보면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세금 어마어마하게 걷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 집값이 올라간 원망을 누구라고 있죠? 다주택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무주택자랑 임차인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주택을 처음 사시는 분들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는 거고 임차,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오는 겁니다. 은행은 더 빌려주고 싶어도 못 빌려줘요. 그러면 주택이 있던 분들은 옮겨갈 때 내 주택도 올랐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처음 사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죠. 신혼부부 문제고 사회 초년생 문제예요. 20대, 30대 분들 지금 힘들게 됐습니다. 유감스럽고 마음 안 좋아요. 저를 만나본 20, 30대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빈소리가 아니라 게 마음이 안 좋다니까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끝도 없이 의심을 하죠. 그리고 가서 비트코인 하시죠. 할 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주택자랑 임차인의 돈으로부터 이 주택시장이 올라옵니다. 맞아요. 시세가 올라갑니다. 시세가 올라간 만큼 집주인은 세금으로 다 뜯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임차인은 집주인을 욕합니다. 욕은 집주인이 먹어요. 돈은 나라가 가져가요. 근데 그 돈 어디서 왔어요? 임차인으로부터 와요. 완벽한 3단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되게 유감스럽기도 하고 진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국가를 욕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컨텐츠를 보면서 본인의 어떤 인사이트를 기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부탁이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 6, 7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아예 드리고 사과를 드려요. 제 멤버십 영상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였죠? 부산이었나요? 부산에 대한 부분적인 제 의견이 틀렸다고 사과를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동두천도 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틀린 것도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걸 왜 다시 보여드리냐면 제 의견은 이때랑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입에 와 있다고. 전세난에 초입에 와 있다고. 작년 말이 초입에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수기를 거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대비를 해야 돼요. 신문 기사를 많이 끄집어내고 싶은데 너무 공포스럽게 적더라고요. 언론사가 요새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는 안 띄울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때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지금 그나마 잘 되셨고 전 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중간에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정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안 좋은 쪽으로 정부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 집 가지신 분들이 이제 세금 때문에 더 이상 매물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지금 세금이 강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전 이때 당시에 얘기한 이대로 시장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나간 영상이라서 안 볼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얘가 이제 가끔 보면 무슨 뉘앙스로 적는지는 아시는데요.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입장을 바꿨냐 왜 발 빼냐 이렇게 전혀 공부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데 그 얘기가 나오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유튜버들 저처럼 이 영상 못 올려요. 올려보라고 하세요. 1년 전에 영상 올린 다음에 지금이랑 비교해보고 지금이랑 맞는지 비교해보고 저처럼 한 7개월 전에 영상 올린 다음에 옛날이랑 비교해보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아니 뭐가 어려워요. 옛날 컨텐츠 다시 살리는 건데 해보라고 하세요. 그만큼 여러분이 체크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고 내가 지금 힘들다면 내 시야나 관점이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보고 있는 컨텐츠가 만약에 있다면 별로 추천도 하지 않지만 컨텐츠 위주로 만약에 보고 있다면 그 컨텐츠 6개월, 7개월, 1년 전 걸 켜보세요. 그리고 지금이랑 맞춰보세요. 그 사람 말만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랑 뭐 실거래가나 지금 호가나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살아남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부터 시장은 꽤 위험합니다. 전세 시장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위험해요. 전세 시장까지 건드렸다는 건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인 거예요. 전세, 월세, 매매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들어가 산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생존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찍었습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